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PC부터입니다. 다가오는 5월 말에 이제 앞으로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연준이 과연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입니다. 자,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PC 물가지수, GDP 성장률,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최근 발언까지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핵심 지표인 PCB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는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자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국민들이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평균 가격의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물가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통 CPI 수치를 먼저 보도하죠. 그런데 연준은 CPI보다 PCE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PCE는 소비 항목이 더 다양하고 실시간 소비 트렌드나 기업 가격 책정 구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원 PCE는 식품과 에너지처럼 계절이나 국제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품목들을 제외한 물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좀 판단을 할 때 더욱더 신뢰가 높다고 여겨지죠. 자, 그렇다면 최근 발표된 수치와 전망은 어떻게 됐을까? 지난 3월 근원 PC의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보합이었습니다. 연간 상승률 2.6% 수준이었고, 이 수치는 시장에서 다소 반가운 결과로 해석이 된 바가 있었죠. 자, 왜냐하면 연준이 목표로 삼는 연간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2%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30일에 발표될 저희 4월 수치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1% 상승, 연간으로는 2.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아주 소폭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죠. 이 정도면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곧바로 금리를 내릴 만큼 명확하게 안정적인 상황도 아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의 1분기 GDP 수정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속보치부터 나온다는 부분. 속보치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발표가 된 바가 있었죠. 결과는요. 전기 대비 연율이 마이너스 0.3%, 즉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22년 2분기 후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번 수정치는 이 수치가 얼마나 조정될지 주목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유지되거나 더 커진다면 시장은 확실한 경기 둔화 국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연준이 고민에 좀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한쪽에서는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금리를 유지하거나 더 오래 동결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가 식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5월 FOMC 회의록은 양쪽 의견이 동시에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오르고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서 아직은 물가 상승 위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경계심이 공존하는 모습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 인사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보스턴 연은 총재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오래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연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는요. 6월이나 7월에 확실한 결정을 내릴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애틀란타 연은 보스틱 총재도 연내 한 차례 인하가 적절하겠지만 무역 환경과 신용 등급 리스크 등 외부 변수까지 고려를 하면 평가를 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은 보면 연준 내부에서도 빠른 인사를 주장하는 인사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준의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CME 패드워치 툴입니다. 이걸 보면 금리 인하가 언제쯤 시작될지 시장이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알아갈 수가 있는데,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5%도 안 되고 금리 동결 가능성 무려 94.3%입니다. 자, 7월 상황 비슷합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 76.8%. 자, 인하 가능성 여전히 낮습니다. 9월 돼서야 인하 가능성이 56.2%로 동결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은 현재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여기에 또 다른 변수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인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 6월부터 이후에 갑자기 50%의 고유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가 바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글로벌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요.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내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 판단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에는 연속적으로 계속 중요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 계속해서 좀 급변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부분. 자, 그리고 트럼프 통상 정책 같은 외부 변수도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 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금리 인하를만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표 하나하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면서 코스트코 실적 발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